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2년 차 여자입니다. 나이가 아직 어린 만큼 철이 없는 건 인정해요.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인생 경험도 적다 보니 너도 똑같이 굴었구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을 안 하고는 못 베길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얄미운 시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시누이가 얄미우면 적어도 시어머니라도 저를 평안하게끔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함정. 그래서 그 두 모녀에게 쪼잔한 복수 하나 해 주었네요. 자기들은 저한테 그렇게 쓰면서 제가 그대로 돌려주니까 어이없어 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나름 제가 느끼기엔 통쾌하기도 했었고요. 신우이와 저는 한 달 간격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정대로 결혼을 한 케이스였고 신우이는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급했던 만큼 좀 허술하게 결혼을 한 건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부터 얄밉고 화려한 신우이 짓거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신우이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울면서 저희 집에 찾아오더군요. 당시만 해도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였는데 엄청 과장되게 허리에 손을 올리고 배를 잔뜩 앞으로 내민 다음 눈물 자국 얼굴에 묻힌 채 그렇게 찾아왔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앉더니 제게 하는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전화해요. 나 이혼할 거니까 그 사람 집에서 내 짐 빼와야 한다고 같이 가야 하니까 얼른 오라고 말해요. 얼른 당장 달려오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요.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이라뇨, 아가씨. 언니, 지금 나는 언니랑 말 섞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건 우리 집 식구들끼리 할 이야기거든요. 안방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전화하라고요. 엄마 오기 전까지 오빠랑 나랑 사적인 대화 나눠야 하니까 나오지 말고요. 뭐해요? 전화해요, 우리 엄마한테. 건방진 말투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남편도 얼굴이 벌개져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를 가진 여자잖아요.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뭐라 하려고 하는 걸 눈치로 그러지 말아라 한 뒤 시누이의 말에 따라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초지종 설명을 했고 제가 아는 바는 이것밖에 없으니 얼른 우리 집으로 오셔야 할 것 같다. 지금 시누이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끊으시는 겁니다. 계속 제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가족들끼리 할 말이라고 해서 전화만 하라고 했다. 어머니한테 전화라고 한 말만 전한 것이니 얼른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다 하니 저보고 뭐 하냐고 하더군요. 새언니가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냐고요. 아니, 와, 욕 나와. 무슨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한쪽은 듣지 말라고 하고 한쪽을 들어서 얼른 자기한테 전해달라고 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 차라리 신우에게 전화를 거셔라 라고 하는데도 제게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밖에 안 된 새 식구지만 식구가 된 만큼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데 제가 방관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저한테 화를 내셨고 이따위 며느리 노릇밖에 못하냐라는 말까지 저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셨고 시누이는 싫다 하고 시어머니는 괜찮다 하면서 옥시인각신 하다가 결국 저도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아이를 가졌는데도 제대로 된 결혼식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결혼식을 올려주던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였어요. 오빠는 결혼식 잘했잖아. 어떤 년은 아이도 안 가졌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하고 어떤 년은 아이라는 혼수까지 해가는데 그냥 살고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하지 않아? 오빠 돈 잘 벌잖아. 돈 많잖아. 나 결혼시켜줘. 우리 시댁 사람들 코 납작해지게끔 근사하게 나 결혼시켜 달라고.
만일 나 이혼하면 이 아이 내가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 이혼하고 나서 애 낳으면 오빠한테 줄 거야. 오빠네가 키워야 한다고. 그러니 나 결혼시켜줘. 아니면 지금 당장 그 집으로 가자. 가서 짐 빼오게. 당장 가자고. 아휴,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존중을 해줘야 하고 아껴줘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 가진 엄마 입에서 인연 전연이 나오다니요. 평범한 몸 아니잖아요. 태교라는 것이 왜 있는 건데요? 다 아이에게 영향 가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신우이란 사람 개념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 정도의 인성일 줄은 몰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를 달래기만 하더라고요. 알았다고요. 오빠가 다 해줄 거라고요. 오빠 못 믿냐고요? 그러니 열 올리지 말고 마음 차분하게 먹으라고. 그러다가 아이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러냐고 하는데 완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나 시댁 사람들 잘못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뭐 됐다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신우이의 전화가 막 울렸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몇 번이 울렸는데도 받질 않았고 이후 남편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신우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받지 말라고 소리를 쳤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난리친 사건의 전말이 다 풀리게 되었죠. 결혼식을 못 올려서 난리를 친 건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신우이였답니다. 그래서 거짓말까지 치면서 자기의 욕심 채우기 위해 그런 쇼를 한 거였습니다. 바로 탄로날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을 칠 생각이었으면 좀 짝이라도 하지. 신우이의 남편 우리 집에 와서 데리고 갔고 그 뒤를 졸졸 따라 나가는 시어머니 제게 한마디 던지시더군요. 오해하지 말아라. 애 가지면 원래 저렇게 흥분하고 허황된 말하고 하는 거야. 흠 잡지 말라고. 알았니? 흠 잡진 않아요. 어린 사람이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어머니, 저보단 아이한테 오해하지 말라고 말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태교가 왜 있는 건데요? 아이가 놀랐겠어요. 엄마 수준이 저런 거 보고. 하고는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리고 잘잘못을 따져도 자기 동생이 잘못을 했고, 시어머니도 행동 어긋나게 했고, 게다가 저희 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창 좋을 때인데 당연히 아무 잘못 없는 자기 안에 편들지 않겠어요? 암튼 저 사건은 저렇게 넘어갔고 그리고 나서 집들이 할 때를 좀 이야기할 것 같네요. 바로 집들이를 했기에 저 난리 있고 나서 아마 2주 뒤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우이 알잖아요. 임신 자랑하는 거. 배가 뭉친다고 하면서 저희 안방에 누워 있었답니다. 우리 부부만의 침실인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그곳에 아무렇지 않게 눕더니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눈치를 보는 신우이 남편은 안절부절하면서도 신우이가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고 시어머니도 자기 딸 잘 있는지 쪼르르 저희 안방 문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고 이 집안 사람들 보니까 남편만 멀쩡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죄다 정신줄 놓은 상태였었고 제정신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집들이만 끝나면 부를 일 없으니까 와도 문 안 열어줄 거니까 하고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턱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제가 턱관절이 있는데 입을 너무 앙 다물고 있었나 봅니다. 화가 나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던 듯한데 한 달 정도 고생을 했네요. 아픈 쪽으로 눕지도 못했고 턱도 개지 못할 정도였으니 그날 머리끝까지 화가 난 듯하긴 한데 다들 돌아가고 나서 저를 더 화나게 한 게 있었어요. 선물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집들이 선물이라는 것도 진짜 우리 신경 많이 쓰지 않나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들 돌아가고 나서 찬찬히 둘러보니 신우이가 가져온 화장지 선물이 눈에 보이더군요. 땡땡마트 개업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고 더군다나 새 것도 아니었답니다. 테이프를 잘 봉해 놓았는데 한 줄이 비어 있더라고요. 네, 오빠 부부 집들이 선물로 어떤 알지도 못하는 개업 기념에 무료로 증정한 휴지를 가져온 사람이고
그리고 더 기가 찬 건 뭔 줄 아십니까? 현관에 봉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몰랐었죠. 사람들 신발이 많아서 미처 저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거였습니다. 와,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른 채를 하는 겁니다. 자기 것 아니라고요. 시어머니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 쓰레기 주인 찾고 싶어서 저 그거 뒤졌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것이 맞았어요. 여자들만 쓰는 그 무언가가 나왔거든요. 검은 봉지에 담겨져 있는 그것도 아마도 선물이었나 봅니다. 발뺌을 하니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했더니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잘 살기를 바라는 집에는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가져다 주는 법이래요. 그래서 동생이 쓰던 것을 가져다 놓았나 본데 오빠로서 그냥 시원하게 넘어가면 될 것을 여기저기 전화해서 범인 색출하고 소문낼 건 뭐냐고 하는데 아니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잘 살기를 바라면 막 쓰레기 가져다 주고 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지어낸 거겠죠. 남편도 한숨 푹 쉬면서 알겠다고 알겠으니 편히 쉬시라고 전화를 끊더군요. 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따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당하기만 하니까 바보 된 것 같고 일을 갈아섰습니다. 복수를 해주고 싶은데 딱히 생각이 나는 건 없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한테 내가 당하다니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 저렇게 괴롭히지 못해 안달릴까 싶기도 하고 그냥 좋게 지내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제정신인 남편까지 나중에 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참는 자에게 결국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신우이가 출산을 했죠. 드디어 아이 가진 여자 타이틀을 벗어나게 된 거였습니다. 욕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대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진심으로 신우이의 출산을 축하해줬고 아이가 아주 잘 자라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엄마가 그 모양이지만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우이 출산하고 난 다음 시어머니에게 당연히 전화를 받았죠. 뭐 해줄 거냐고요. 오빠는 오빠 나름대로 알아서 해주는 것이고 새언니로서 품위 있고 격 있는 무언가를 해줘야 신우이 시댁에서도 친정 잘 두었다 생각하지 않겠냐고. 당연하죠. 품위 있고 격 있게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고 알아서 보낼 테니 걱정 마시라 안심시켜 드렸죠. 원하는 물건 콕 집어주긴 했습니다. 아이 침대를 원하는데 아이 침대가 그렇게 비싸다니? 어지간히 벌어서는 애들 눕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금방 커버리면 못 쓸 침대인데 그런 곳에 돈을 쓰다니요. 저는 실용적으로 격 있게 쓸 수 있는 물건을 곱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도 가장 큰 것으로 골랐죠. 제가 보낼 물건이 좀 부피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택배를 받은 날 시누이는 제게 난리를 쳤고 더불어 옵션인 시어머니 역시 난리 부릇을 쳤죠. 저는 시누이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윗사람이니 두루마리 화장지를 보내지 않고 격 있게 품위 있게 각 티슈 세트로 사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성용품도 함께 넣었어요. 아이 낳고 나면 한동안 착용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에 보내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저도 보냈습니다. 잘 살아야 하니까, 아이 잘 키워야 하니까, 시누이 집안 대대손손 번창하기를 바라니까, 저 또한 제가 쓰던 종이 쓰레기를 함께 포장해서 넣어주었어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말이 아예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죠. 대꾸를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하는 거냐는 시누이 말에도 꿈쩍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했고 나중에 어른으로서 꼴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시어머니 그 말에 조금 입 좀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진심으로 잘 살기를 바라니까요. 제 행운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선물이 너무 약소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엄청 생각해서 준 건데 어머니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쓰다 남은 휴지 받고 쓰레기까지 받은 저인데 그럼 제가 뭐 금이라도 돌려줄 줄 알았어요?
딸 편만 그렇게 드시다가 어머니도 같은 취급 받습니다. 그이도 지금 어머니나 시누이 눈여겨보고 있어요. 제가 꼴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어머니나 시누이가 꼴 같지 않은 거라고요. 나한테도 복수한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니?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어머, 협박으로 들리셨어요? 그런데 제정신인 사람들이면 다 알 것 같은데. 지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어머니, 눈밖에 나지 않으시려면 좀 정상 범주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한 일을 보고 모르시겠어요? 저 그렇게 만만한 여자 아니에요. 저 또한 돌려준다고요. 어머니나 시누이가 제게 돌을 던지면 저는 그냥 짱돌 던집니다. 남편은 철없이 굴었다고 하긴 했는데 속 시원하냐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속 시원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속 좁은 여자예요. 언젠가는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돌려주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해도 한 번 받은 거지 같은 느낌을 쉽게 지우지 않거든요. 자, 그럼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는지 한번 눈여겨볼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